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국민라디오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토요일에 오셨습니다. 네. 예, 이제 밀려난 것이기도 하고요. 예. 정규 편성에 너 필요 없다. 가라. 예. 밀려난 것이기도 하고, 뭐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네. 또 다른 의미는 라디오가 월화수목금 네. 닷새만 방송이 됐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슬슬 옮겨가려는 네. 그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 서영석 상임이사께서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건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사장이시니까 예.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또 기본적으로 서영석 이사장께서 뭐 한 자리 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초석을 다진 분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철학과 가치로 해서 1년 동안 갖고 오셨는데요. 예. 한 자리 하셔서가 아니라 4월 1일 정확하게 또 3월 31일에 이사장이 되셨단 말이죠. 4월 1일에 TV 개국 또 라디오 개편 있었고요. 감회를 말씀해 주시죠. 감회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맡은 거죠. 네. 그게 사실 이제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성훈 전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전 이사장 말고 초대 이사장으로 이제 명예이사장님이시죠. 명예. 예. 김성훈 명예이사장님이 더 사실 이제 이사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모실 때 예. 6개월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급하니까 아이고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이제 1년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왕 가신 김에 임기를 좀 3년까지 다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사분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은 내부에서 하지 뭐. 이제 내부에서 하게 되면 저보다 서열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전 저 자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 김성훈 이사장님이 끝까지 고사를 하셔가지고 천상 이제 다른 분을 모셔야 되는 이런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이 저간의 상황을 아니까 네. 설명을 드리자면 김성훈 이사장께서는 이 책임자는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임이사 중에 반드시 이사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상임이사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서영석 이사님.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맡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뭐 의지를 갖고 뭐 저 시켜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또 안아야 된다. 뭐 이런. 아니 이제 다른 그 비상임 이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예. 다 개인적인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게 됐는데요. 뭐 전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 훌륭한 분을 이사장으로 모실 때까지 또 법적으로 이사장이 있어야 또 미래협동조합이 뭔가 행위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잠깐 뭐 맡고 있다. 다른 회사로 말하자면 대표이사, 사장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 일반 기업의 대표이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협동조합 법에 따르면은 전혀 끝발이 없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름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사장을 공석으로 두기 어려워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뭐 무슨 한 자리입니까? 우리 또 서영석 이사님이 또 권한 권력 이것과는 또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건 참 미화해서 말씀드린 거고 늘 비주류로 살았다. 그게 아니고 좀 깨어러서 일일이 간섭하기 싫어하는데 그게 이 협동조합하고는 좀 서로 이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뭐 제가 명색이 상임이사로 있는 시절에도 라디오에 대해서 뭐 일체 간섭한 적도 없고 예. 또 역시 뉴스K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저는 이제 사람에 맡기면은 오히려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 이외에 다른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고 예. 다른 거 하라면은 안 해요. 귀찮아서. 예.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은 뭐 하려 씁니까? 썼으면 믿고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 사실 민주, 진보, 개혁 네. 이 간판 아래에 있는 조직, 기구의 어떤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 이 뭐 책임은 최대한 지되 권한은 이렇게 분산시키는. 근데 이게 말이죠. 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또 국민들한테는요.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 봐요. 네,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예. 쓰고 예. 그 능력을 믿고 썼으면은 예. 그 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저도 그리고 동의하고 예. 뭐 그 점에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네. 설령 제가 나중에 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위치가 이사장이 된다. 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서 이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그래요. 박근혜가 책임뿐만 아니라 아니 책임은 그 방기하고 권한만 이렇게 조자용 칼춤 추듯이 막 휘두르는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게 그런- 사람이 약간 좀 뭐랄까 마조이스트적인 그런 취향이 뭐 일부에게는 있나 봐요. 나를 지배해줘. 네. 나를 장악해줘. 막 이러는. 네. 근데 이제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예. 인간 사라는 게 워낙 또 강력한 리더십을 음. 좋아하는 음. 그런 희한한 분위기가 역사적으로 뭐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게 그래야 자기가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래 놓고는 또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잃는 순간에는 또 아주 개 취급합니다.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거 진짜? 아니 아니, 뭐.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 집권했을 때 얼마나 침뱉고 욕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또 욕을 다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퇴임한 다음에는 또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그게 거꾸로 가는 거지. 그분이 또 돌아가셨을 땐 또 한 수백만의 그 시민들이 가서 그게 더 또 낫잖아요. 참배하고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명박처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명박처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아이씨, 논리적으로 좀 책임은 저도 안 지고 그리고 예. 뭐 존나게 누리는 게 오히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죠. 그 저 이명박이나 이런 인간들이 그 역사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예. 안 받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아니 이게 뭔가 여기는 그냥 욕만 쳐먹고 그게 억하심정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한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책임은 다지는 이런 진보, 민주, 개혁의 이런 미덕, 이런 미덕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환경이 돼야 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렇게 저 박근혜처럼 박정희, 자기 아버지가 휘둘렀던 그런 철권, 그 권력, 그런 권력을 휘둘러야 안정감을 느끼고 또 신뢰를 갖는 아유,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텔레비전 뉴스들 보면은 그 박근혜를 미화하잖아요. 미화하는 게 가관이 아니라 있죠, 무슨 한마디로. 그야말로 여왕폐하를 만드는 이런 격인데 아니 이런 애들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그런 그 문화에 이렇게 적응이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 사회의 수준 예. 뭐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요. 예. 우리가 아직까지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와 서로의 의견을 그 좁혀가면서 좀 더 나은 그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들이 아직은 덜 된 거죠. 사실 뭐 우리의 입시 제도라든지 우리 사회의 출세지향주의적인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방해하는 요소거든요. 예. 그러한 이제 우리 역량이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건데 이제 결국은 진보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결국은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누군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말하자면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예. 양김의 똘마니 노릇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나 되고 예.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네. 저기 지방으로 가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그런 일들을 수십 년 전부터 했다면은 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치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과거 운동권의 그 주역들이 정치권으로 대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정치권을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 동화되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완화보됨으로 전락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풀뿌리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뭔가 사고를 바꾸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바탕을 풀뿌리에서 마련했다면은 그러면은 때마침 일어났던 그 지방자치제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언론입니다. 언론. 그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협동조합 형태의 새로운 언론으로서 우리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구상하게 됐고 수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결국은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야말로 예.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예. 우리 사회 온갖 모순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획파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야말로 중체대한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뉴스K 첫 방송을 하면서 제가 참 뭉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10억도 안 되는 10억은 좀 넘었죠. 네, 예. 14억입니다. 예. 이 정도 돈 가지고 뉴스를 한다. 그것도 영상 뉴스를 한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죠. 예. 인력도 뭐 3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상파를 보시면서 저녁 8시 혹은 저녁 9시에 뉴스 1시간 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예.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방송 1시간을 하기 위해서 예. 수백 명의 기자들과 수백 명의 기술 인력들, 수백 명의 PD들이 힘을 합쳐서 그 1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으로 따지면요. 그야말로 뭐 많으면은 그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건데 예. 저희들 합쳐가지고 지금 3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그건 뭐 기적이 아니고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뭐 기적이라는 거는 그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뉴스K 제작진들은 1인 다역에 익숙해져 있고 예. 1인 다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KBS의 기자협회 회원이 네. 543명이네요. 보니까. 네. 기자만 500명이에요. 500. PD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나운서 합친 것도 아닙니다. 기자만 543명인데 저희는 지금 그 실무 인력들 다 합쳐서 27명이 될 거예요. 기술 인력, 촬영 인력 다 포함해서 27명. 네. 하하, 편집 인력까지 기적이죠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그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1인 다역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적은 돈으로도 뉴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지금의 뉴스들이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을 떠나가지고 아주 시궁창 쓰레기 뉴스들로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왕폐하 만들기 뉴스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좀 정상적인 뉴스, 누구를 찝거나 누구를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정상적인 뉴스에 대한 욕구. 많은 거 바라지 않고 네. 여당 한 50 비판하면은 야당 50 비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현주 사장 때 KBS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이건 99대 1이에요. 99대 1. 대한민국 사회는 전부 99대 1로 바뀌고 있어. 1%가 99%를 지배하고 예. 그리고 그 1%가 99%를 먹는. 요즘엔 뉴스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 어떤 식이냐면은 야당 비판을 33 정도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당의 반박을 33 다루고요. 이런 여당 야당 다 똑같다. 맨날 정쟁이나 벌인다. 그게 1. 그 나머지 33은 뭐냐. 청와대가 판을 수습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이제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대통령의 고상한 말씀으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 박근혜 정부 시대의 그 방송사의 공정의 방식입니다. 1대2구만. 예? 기본은 1대2구만. 그러니까 이제 여야 모두 정쟁을 일삼는 그 구태 세력이다 해가지고 양비론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마무리 짓는 우리의 해결사. 탄핵 수습자. 예. 우리 대통령 각하. 박근혜 씨가 나오는구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이 정권에서의 그 공정의 방식인 겁니다. 그게 이제 적은 인력으로 시작을 해서 참 그야말로 일부 미숙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력에 비해서는 대단히 세련되고 그리고 스마트한 그런 솜씨를 보여준 뉴스케이 첫 방송부터 아주 열화와 같은 게 기대와 성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매우 정상적인 뉴스. 그게 누구와 어느 편을 갖다가 편을 드는 편파적인 뉴스가 아니라 네. 그야말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뉴스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네. 바로 그 욕구와 저희들의 이 말하자면은 지향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예. 이런 열화 같은 성원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공정성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그래도 30분 또 늘어났으니까 네.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네. 뭐 찬양한다. 언론이 어느 한 대상을 찬양하는 순간 이건 타락의 극치라고 봅니다. 그렇죠. MB 정권 때 MB를 찬양하는 뉴스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최소한 예.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예. 아예 다루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게 예. 말하자면 이명박 씨가 했던 그 많은 악행들을 외면은 했죠. 보도를 안 하고. 네. 예. 그러나 이명박이 잘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최소한. 최소한. 예. 그래도 그나마 예. 언론 윤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는 뭐 아예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박정희한테 하듯. 진짜 예. 이 DNA 속에 예. 말하자면 굴종가 예. 그런 그 찬양으로 예. 출시할 수 있다는 그런 DNA가 예. 저희 언론인들에게 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마음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국민 TV 뉴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반 박근혜, 반 새누리 방송 아니냐. 이게 진영으로 보는 거야. 어느 한쪽 진영. 그러니까 뭐 아니, 자세히 보세요. 우선 반박근혜야. 평가하기 좋게 종북 좌파 이렇게 딱 규정을 짓죠. 네. 더 나아가서는 친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친노는 찬양한 적이 친노야. 있었나? 노종면, 그러네. 노지민 다 노야. 노치네. 친노 방송이야. 양노가. 양노. 양노가 장시간 진행을 근데 하죠. 희한하게 또 노씨야 하필이면 이게 친노라는 우리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뭐 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뿐이고 아니 방송을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 이사님 네. 그 반 모시기 그 특히 반대하는 그 대상이 권력자다. 이건 건강한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는 어떤 특정 진영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시각 자체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는 박근혜는 비난하면 안 된다. 박근혜가 무슨 신이야 뭐야. 모욕해서도 안 된다. 아니 보세요. 예전에 제가 저 애비나 딸이나 했더니 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난 참 그 심리가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냐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막말로 해가지고 김용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용민이가 박근혜 욕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김용민을 욕할 것이고 따라서 그 효과로는 박근혜는 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종의 어떤 그런 결론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다. 신격화거든요. 예. 신격화 박정희 때 박정희 신격화를 많이 했었지. 예. 옛날 밤만 되면은 가가지고 그냥 자기 저기 손녀딸 같은 애들하고 놀아나는 예. 박정희를 막 근엄한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예. 찬양을 하긴 했었지. 네. 그러나 그건 그때고 유신 때고 예. 지금은 무슨 박근혜를 찬양을 해. 찬양을 하기는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네. 해야 될 권력자인 그러니까 것이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건 뭐냐면은 네. 박근혜는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왜냐? 권력자고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 원칙을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게 잊어버리는 순간, 이 순간에 이제 독재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비판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지 찬양의 대상일 수 없다. 절대! 이건 시민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이 된다면은 예. 그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퇴임을 하고 나서 찬양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했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니 1년 동안 뭐 박근혜 인사 보세요. 지금도 강부식이 무슨 안전행정부 장관이 강병규. 이 온갖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 예. 온갖 비리의 온상이더만 그런 거 그냥 척석 임명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뭐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웃기는 거죠. 박근혜를 찬양한다는 거는 신앙인 겁니다. 신앙. 박정희 교일 뿐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타락한 언론들의 그 뉴스를 독점해서 내고 있는 이런 세상,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시민적 합의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로 결국 이제 결정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뉴스K가 4월 1일 방송되고 나서 참 어마어마한 그 기대와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박근혜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50%를 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와 같은 권력을 비판하는 이런 언론들이 좀 위축돼 있는 좀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제도권 바깥에 있는 이른바 대한 언론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뭐 매일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조합원 그 출자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나마 대한 언론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기대를 많이 받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뉴스K가 방송된 4월 1일 이후 하루 만에 500명이 늘었습니다. 조합원 숫자가. 예. 출자금도 하루 만에 뭐 한 4천만 원이 휙 늘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부터는 그 사용료 월 1만 1천 원 사용료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월 31일 날 대의원총회에서 예. 이제 사용료 부과 규약을 통과시킴으로써 4월부터 이제 그 월 사용료 개념으로 1만 1천 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받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저희 사무국 인력 다 합쳐봤자 한 5명도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동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CMS 자동이체로만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의 협조관계 이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사용료 안 받는다고 지금 뭐 사무국에 전화가 좀 불티나게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수작업으로도 받겠다. 다만 그 수작업은 저희 그 사용료 부과 규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년 1시납 에 한해서 수작업으로 받겠다. 하고 계좌를 오픈했는데요. 이틀 만에 거의 한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어허. 그게 뭐 1년치, 2년치. 그게 이제 1년 치면은 12만 원일 예, 거 아닙니까? 예, 13만 2천 원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사용료 부과 규약에 따라서 1년치 쓴다는 경우는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11,800원인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그렇게 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 뭐 선납 할인 안 받겠다 해가지고 다 내시는 분도 있고 저는 2년치를 다 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이게 그 친노종면 친노지민이 아니라 네. 이 말 그대로 대한언론 이게 필요하다. 좀 정상적인 언론 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열망의 그런 표현입니다. 시민적인 열망의 표현인 거죠. 네. 예, 정말 이런 돈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또 막중한 또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되는 대목이고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27명의 인력으로 매일 방송 1시간, 뉴스 방송 1시간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예. 지금 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소한 실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조합원 숫자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뭐 지금 무난히 될 것 같으니까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뉴스 제작국에서 이제 보도 인력을 좀 확충하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뭐 방송 제작국과 그리고 또 저기 우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뭐 지금 사람을 못 뽑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사실 못 뽑는 겁니다. 많이 뽑아가지고 쉽게 월급 이야기해서 네, 예. 많이 뽑아가지고 월급 못 주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그 말하자면 기본 그 방향 아래 예. 최소 인력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 그나마 TV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 20명 가까이 뽑았던 게 유일하게 사람을 많이 뽑았던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영구불변하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조합원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용료 부과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 이렇게 보도 중간 허리 역할을 할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서 이게 우선 보도의 질을 지금도 만족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더 높이고 예. 그리고 상시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지금은 월화수목금 닷새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라디오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라디오든 TV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쉰다는 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 워낙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쉬는 건데 예. 이제 인력을 늘리고 보강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TV부터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네. 방송하는 그런 예. 체제로 바꾸면서 라디오도 또 토요일 일요일을 방송하는 이런 체제로 갈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 월 사용료를 내는 네. 미래유동조합 조합원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예. 그러면은 조합원 숫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또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1시간만 뉴스를 했는데 예. 뉴스 시간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다른 뉴스 특집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드라마 좋죠. 드라마. 그동안 국민 TV 라디오였죠. 예, 4월 국민 라디오에서 성우들을 동원해서 예. 이렇게 지금 드라마 하고 있고 예. 또 많은 그 성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드라마 하면 역시 TV 드라마 만들어야죠. 네. 예. 저는 그 지금 지상파처럼 예. 어마어마한 돈 안 들이더라도 예. 충분히 좋은 드라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응답하라 1994인가요? 네. 예, 응사라고 불리는 이 작품도 실은 지상파가 만드는 드라마의 규모에 비하면은 이건 뭐 정말 조족치열이죠. 세 발의 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기와 또 사회적 그 신드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상상력의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훨씬 더 좋은 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뭐 고액의 출연료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뭐 인기 스타들 위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뭐 대한 방송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한꺼번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곳은 역시 미래유동조합 국민TV 이외에 다른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다른 데서도 훨씬 훌륭한 프로그램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역량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언젠가 같이 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구조상 미래유동조합 국민TV는 출자금과 사용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우리 여기 뉴스 스튜디오 만드는 데도 14억 정도 들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예. 이게 뭐 지상파 개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샤발에 피해 불가하지만 네. 또 대한방송 측면에서 보면은 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라도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미래유동조합 국민TV이기 때문에 예. 방금 우리 김용민 국장이 얘기했던 드라마의 꿈도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네. 미래유동조합 국민TV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상력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우리 맹경순 전 평화방송 아나운서 실장. 네. 근데 맹경순 선생님께서 네. 얼마 전에 그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국민 라디오에서 방송할 때 뭐 아무런 제약도 없고 금기도 없고 이런 거에 놀랐다고 하셨고 처음에 그게 좀 힘드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네. 이거 뭐 혹시 내가 그냥 아무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네. 막 예를 들어서 규칙과 규율이 있다면은 그거 따르면 되는 건데 여기는 뭐 그런 걸 강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게 더 불안한 거야. 이게 바로 사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확실한 권위자가 있어서 혹은 권력과 그 규율이 있어서 거기에만 배치되지 않게 살면은 이지공행할 수 있는 이쪽의 룰이고 질서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
그 뭐 따집니까? 전혀 안 따지죠. 예, 뭐 아무개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아무개 도리어 아무개 정치인을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있어도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예, 예. 그냥 자유를 맡기고 예. 청취자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반응에 따라서 예. 진행자가 스스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예. 또 지난달 그 3월에 드라마를 했는데 KBS 이 드라마 네.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네. 최정호 작가. 네. 말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드라마를 그 만드는데 제목만 던져주고 네. 나머지는 다 알아서 만들라. 저기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방송이 다 있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양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창작 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렇게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게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지향점 자체가 그렇기도 하거니와 저희는 놀랐어요. 아니 그런 귤이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되물어요. 근데 이제 일반 지상파에서는 그 제도적 한계가 있는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지상파는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재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는 게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예. 방통심의위원회가 이제 권력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거기서 뭐 제재를 하고 경고를 하면은 나중에 제어가를 못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라디오나 TV 출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방송하는 경우에는 저를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해서 예. 만약에 그 방송에 경고를 받는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제어가 받을 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 무서워서 저를 부르질 않아요. 아예.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방송국 내부의 권력 관계 예. 그리고 방송국 내부에서 그 방송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에 대한 굴종 이런 게 이제 어울려져 가지고 희한한 그런 풍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저희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예. 오히려 그런 방송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죠. 네. 그러나 조금만 해보면은 예. 이 자유로운 공기가 얼마나 많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네.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느냐. 예. 다들 아마 좋다고 그럴 겁니다. 방송의 천국이라고 전 감히 자임합니다. 네. 돈은 많지 않고 또 제작 여건은 열악해도 창작자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제약한다든지 짓밟는다든지 뭐 재단한다든지 자르고 붙인다든지 이러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앞으로 만들 모든 매체에서 공히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우리에게 규칙이라는 것은 예. 청취자가 받아들이는 상식이 바로 규칙입니다. 뭐 마약하라 뭐 이것까지 허용할 수도 없지.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 상식에 어긋나는 거니까 잘못 얘기하면요 예. 오히려 예.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 통제 이런 것도요. 시민의 정상적인 상식과 그런 판단 능력 여기에 의존을 해야지. 아니 그 권력에 의해서 그 한 자리 임명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걸로 통제받으면 이게 그야말로 관치 아닙니까 방송에 대한.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JTBC가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슨 중징계냐 유우성 인터뷰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화제의 인물을 불러다가 방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골 때리더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부에 저기 뭐 재판부가 아니라 이렇게 검찰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뭐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 참나. 아니 권력을 갖다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좀 해주면 그게 뭐 어떡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당 편인 사람이 네.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인터뷰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럼 잘했다고 그럴 거야. 칭찬해가지고 가점 줄 거야 아마. 전에도 그 김재현 의원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그 해산 심판 청구 날에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또 중징계를 했죠. 또 박창신 신부 인터뷰를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네. CBS 라디오 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니 무슨 화제의 인물을 불러다 놓고 인터뷰하라고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인터뷰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철저하게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준은 네. 박근혜 권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게 잣대예요.
그 심의위원들 자체도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오염된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이제 그 구조 때문인데요. 예. 야당 추천위원들은 3명이고 남은 8명인가는 전부 여당 아니면 청와대 뭐 이런데 그 추천일 거예요. 예. 그게 6대3 구조입니다. 6대3입니까? 예. 6대3 하여튼 6대3이든 뭐 몇 대 3이든 간에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친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나 제재가 나오는 거죠. 항상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예.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서 퇴장하거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이야. 보면. 똑같아. 예. 하나같이 다 그래. 예. 이번에 그 JTBC 중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게 무슨 징계 사유냐. 예. 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뭐 표결을 강행했다. 예. 뭐 이런 식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방심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저분 아닙니까? 김태권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 이분이 반발을 하고 퇴장했다. 이 기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양반 저기 김태권 형 이 양반 화병 걸리겠어 보니까 그 기사만 보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색 없는 사람들로 해서 양식 있는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을 해야 될 텐데 그럴 의견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은 손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그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사회의 세부적인 규칙을 뭐 끝까지 손을 안 봐도 예.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했던 건데 예. 그 권력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그게 큰 착각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런 절대 권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래서 나약한 뭐 사람들 저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되든 뭐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예. KBS 사장을 선임한다든지 예. 방송통신의 위원을 선임한다든지 뭘 예.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처럼 여야를 갖다가 주고 뭐 청와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에 유리한 예. 구조를 만드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예. 그야말로 외부에 맡겨서 예.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룰을 개정하는 게 아마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들 라디오나 TV 할 것 없이 결국은 권력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이제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이 바로 미래비통지와 국민 TV고 네. 여기에서 제작되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 조금이라도 연을 맺는 사람들은 그 자유로움 이것이 훌륭한 질을 보장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진보 계획 시대의 언론, 특히 라디오와 방송의 그야말로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성원을 그치지 않고 뭐 조합원 숫자도 극격하게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갖다가 뭐 1년치, 2년치를 선납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도 결국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성원을 예.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예.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보강해서 뉴스K 1시간 방송보다 더 충실하게 할 것이고 예. 조금 더 이번에 KBS PD 출신인 김철수 이사가 또 새로 선임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철수 이사의 그 KBS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네. 뭐 추적 60분 이런 식의 시사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아주 오랜 동안 제작 노하우를 쌓았고 예. 또 후배들로부터 올바른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선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던 분입니다. 예. 이분도 또 이번에 그 이사로 참여를 하셨으니까 예. 이제 보도 프로그램에 이어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야말로 지금의 쓰레기 같은 지상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더 많이 조합원 늘려주시고 더 많이 이를 갖다 요구하는 것은 더 좋은 예. 방송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지금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정치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디어 토크를 했어. 미디어 토크를 했네요. 네. 아주 서두가 굉장히 길었고요. 네. 오늘 거의 서영석 이사장의 취임사를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 라디오의 최장수 프로그램이면서 국민 라디오의 시작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제 그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국민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송계 미디어 동자 국민 TV. 예, 없을 때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뭐 일주일에 2시간 곱하기 2일 해서 한 주에 그러니까 4시간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 라디오가 생기기 전부터 예. 시작을 해서 예. 결국은 그게 뭐 모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하튼 그 이후 국민 라디오에 편입때 들어갔으니까 국민 라디오 이전에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다시 국민 라디오가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지금 실험적으로 모색하면서 또 토요일 일요일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밀려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평일에 프로그램들이 알찬 프로그램들이 뭐 요소요소에 잘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알짜 아닌 것들은 또 이제 정치 토크를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는 수 없이 토요일 오전 9시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결국은 방송 시간이 늘어나는 예. 첫 출발점 됩니다. 두고 예. 보세요. 정치 토크가 이제 토요일에 알박기를 했습니다. 알받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젠가 또 일요일에 알받기 하자 그러면 나 절대 안 해. 예. 일요일엔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1시간씩 종교 방송을. 종교 방송을. 예, 종교가 타락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3대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도 꽤 생각 있는 건강한 분들이 많이 많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어떤 하나의 이 그렇지. 사회 의식을 갖고 설교를 하는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예, 오전 9시에 그 불교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또 불자잖아요. 아 그래? 예, 그리고 오. 우리 10시 때는 맹경순 선배, 우리 또 천주교?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고요. 또 11시부터는 11시는 또 이제 독실한 또 이 개신교 목사들 목사들.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그럼 12시부터는 종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맡게. 예, 그 뭐 저희 라디오 우리 구성원들하고 뭐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인데 뭐 생각인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예, 토요일에는 사실 좀 오후 시간대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고 저도 공사 다 망하지 않으면은 예. 사실 음악 프로그램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서영석 이사님 월요일 밤 8시 45분 네, 해서 세계사 클래식이었죠. 네. 제목을 클래식 세계사야. 세계사 클래식이야.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헷갈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15분짜리라는 거. 예. 한 뭐 두 곡 틀면은 끝날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 서 이사님께서 이제 맡아주시면은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음악 트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음악 다방 DJ 출신이에요. 예. 뭐 팝 음악 듣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클래식 음악 DJ를 멘트 없이 예. 판도래만 하는 그런 거였지만은 자, 하여간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국민 라디오가 이제 완벽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벗이 되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을 뭐 이게
비꼬는 깨시민이라는 말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예. 그럼 왜 비꼬지? 깨어 있는 시민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네. 그 바탕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비꼬는 거야? 그거 어디 미친 놈들 아니야? 나도 몰라요. 나치스 애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쓰지 말아야 될 것도 같은데 생각 바른 시민들이라고 한번 하죠. 그럼 생시민이라고. 아니 이제 나는 이렇게 구상을 해요. 네. 뭐 이것도 뭐 우리 구성원들하고 전혀 뭐 의사소통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상식적으로 볼 때 예. 우리가 저녁 9시에 뉴스K 방송을 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정규 편성인 것으로 예.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라디오를 계속 하다가 네. 저녁 9시 땅 하면은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뉴스K 1시간 끝나면은 또다시 라디오 방송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규 편성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매일 저녁 몇 시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예.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녁 9시에 이제 뉴스K로 방송, TV 방송을 하는 건데 예. 행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이걸 이제 우선 라디오에서 TV화를 확대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부 다 TV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 적당한 시기에 TV와 라디오를 분리시켜서 네. 하는 이런 수순을 저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수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하면은 예.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제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외적으로는 저는 그 합창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합창단. 저는 합창이요. 네. 그 음악이 할 수 있는 예술의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음악 하나 듣고 할 때 그 네. 합창 하나 들어 그러면 예. 어떤 뭐 추천하실 만한 음악이 있으십니까? 두 개인데요. 예. 그 개선행진곡하고 예. 베토벤의 합창. 아니 그거 말고 어. 그게 베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걸 건데 예. 그거 아니면은 예.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예. 뭐 합창 좋죠. 네. 그 뭐 또 뭐 합창곡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중에 시바 여왕의 귀환이라고. 시바 여왕 기왕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시바 여왕의 귀환이라고 그 해가지고. 리턴 오브 퀸 오브 시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마. 예. 그게 성서에 나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바 여왕의 귀환은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 발음이 시바지 시바가 아닙니다. 아니 자꾸 여왕 하니까 시바 여왕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이상해. 이 시바 여왕 시바 여왕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서 시바 여왕은 또 얼마나 찬양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게다가 나고요. 귀환까지 했잖아. 귀환까지 개사하게. 아, 그래요. 시바 여신이 예.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시바 신인데요. 예. 파괴의 신일 겁니다. 뭐. 파괴의 신이에요. 또 게다가 아, 시바 여왕이 그랬군요. 근데 진짜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아, 특히 이 어린이 청소년 젊은 이들로 해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하면은 우리 조합원 분들의 자제분들을 또 모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 학교 합창단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파트는? 그래서, 네? 파트는 또 중학교 때 소프라노가 테너였죠. 테너. 그게 저기 베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마타나의 사수 중에 사냥꾼의 협창을 황금빛을 나게 사냥 연장 메고서 언제 나당당하게 달리어오든 이렇게 청춘의 날랜 흰게 누워보세 예. 모여라 동무 다음 주에 그 음악도 좀 듣죠. 예. 시바 여왕의 귀환과 귀환. 함께. 예. 마타나의 사수에 나오는 예. 사냥꾼의 합창 유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이거는 베르디가 아니고 베버입니다. 베버 이제 오페라. 진짜 그런 합창단을 만들면은 네. 우리 조합원의 자제분들을 모아서 하면은 또 2세들끼리 또 미디어 협동조합의 또 후대를 이어갈 그렇죠. 그런 좋은 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할 것이고. 그래서 좋은 성악가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을 좀 지휘자로 모시고 그래서 매주 우리 주말에 지하 1층. 지하 1층 그 국민 카페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피아노 한 대 들여놓고. 예.
그래서 저기 조합원 모임 있을 때 네. 공연도 하고 천속 합창단. 합창단이란 이름은 좀 너무 구태의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발랄한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합창단 좋아요. 합창단. 요즘 무슨 코러스, 코랄 뭐 어쩌고 그러는데 네. 꼭 영어를 써야 되나? 뭘 해? 합창단. 시바 합창단 어떨까? 시바 여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사과하는데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나쁜 공약이었다고까지 말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아연실색. 지방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책임 방기 운운하며 약속 파기를 정당화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보려 해도 새누리당의 책임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자, 서 이사님,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어.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정치를 간단하게 얘기해 넘어갑시다. 예. 어차피 뭐 그 나무의 끄밥인데. 기초공천 파문 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신경민 최고위원이 또 뭐 공천 안 할 거면은 정당 해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양반 얘기는 정당 해산하자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무공천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말은 개인의 어떤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그런 요청 요구 거기에 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제 이런 거죠. 예. 공천을 하는 게 좋으냐 하지 않는 게 좋으냐 이건 사실 찬반 양론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게 꼭 낫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기초공천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예. 정치권의 선거 룰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기초공천을 하는가 예. 아니면 하지 않든가 예. 동일한 규칙 속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이게 정상적인 선거인 건데 예. 지금은 아주 희한하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의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면서 그 연결고리가 기초공천 폐지였단 말이에요. 예. 저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어 놓고 예. 새누리당에 촉구를 하는데 새누리당은 사실 그 이번 지방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실상 패배를 한 선거였어요. 그렇죠. 자,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천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특히 수도권에서 보면요. 이게 야당 기초단체장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야당 기초단체장들은 25개 서울 구청장 중에 20명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 새정치연합 소속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이 유리합니다. 물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천을 안 하게 되면은 야당은 현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해도 예. 가장 유리한 사람이 대세를 장악할 수가 있는데 도전자 입장인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해버리면은 친여 무소속이 이렇게 난립을 하게 돼가지고 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이렇게 파기하고 공천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호 1번은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예. 2번은 기호는 있습니다만은 예. 후보는 한 명도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3번은 통합진보당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들은 전부 탈당을 해야 됩니다. 탈당을 해야 돼요. 예. 당적 유지하고 당적을 유지하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 선거 룰 자체가 여당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권력이 판을 짜고 있는 판인데 뭐 오죽하면은 2012년 대선에서는 온 고가기관들이 다 개입해가지고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야당의 불만인 거죠. 기초공천을 폐지해서 룰 자체를 공천 없이 하든가 아니면은 다 공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한나라 새누리당은 공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마 신경민 의원이 최고위원이 반발했다면 바로 그 대목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건노갑 전 의원 같은 그 야당 원로로부터 민주당하고 손을 잡으시오. 그래서 민주당을 발판으로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충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아니 뭐 절대 민주당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들어가려면 무슨 명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초공천 폐지가 저는 단추를 잘못 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정당의 기초 무공천 이 자. 부분과 관련해서 뭐 논의는 많았고 또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그렇다면 출구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그 이제 출구 전략을 나름대로 저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뭐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철회를 하고 공천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은 그 순간 안철수는 끝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수순과 절차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괜찮은 아니라고 봐요. 네. 즉 기초공천 무공천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전에 공약을 했고 비단 새누리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여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라고 그건 좋은 거죠. 제안을 한 잘한 것은 거예요, 그거는.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그야말로 개무시 전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누가 함진규인가 그 대변인은 너희들도 그저 사과하고 그냥 공천해라. 뭐 이러는데 정말 저는 거기서 야당을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참 진짜 예의도 없는 정당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완전 조금 파렴치한 거지, 진짜. 얘기를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무시하면 사실은 또 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묘안을 내놨어요.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지고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한 겁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제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간 거죠. 과연 이거를 무시한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 언론에서도 뭐 비단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개혁적인 신문일 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같은 중도적인 신문에서도 너는 새누리당 좀 너무한다라는 사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언론의 분위기도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마냥 무시하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조선일보라든지 조중동이 또 떨고 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이 분위기가 슬슬 성숙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출구 전략을 제대로 잘 짜야 되는데 결국은 덤태기를 어떻게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사망이 있죠. 공천을 하면은 야당은 사망하지 않을 겁니다만 안철수는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사망하는 거 뭐 안철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많은 뭐 저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청취자들 중에서는 안철수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 그다음 박원순 시장은 예. 끝까지 다 죽지 않고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누구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생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니면 누가 되든 그리고 야권에게는 사실 이 대권 주자 까민 분들은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번갈아 가면 하면 돼요. 예. 아니 저쪽에서도 결국은 손학규가 튕겨져 나와서 그런 거지. 예. 그게 이명박 박근혜 결국은 번갈아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야권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이 다 5년씩 한 번씩만 하면은 예. 대한민국 확실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으로 전 이건 어떨까 싶어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 보는 게 어떨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 뭐 공천하지 말고 안철수의 어떤 약속 정치를 한번 살리는 차원에서 그냥 공천 없이 가자. 뭐 그래서 지면은 지는 그대로 뭐 받아들이는 거고 뭐 우상호 이런 의원이 입장이 예. 그런 전당원 투표를 갖자는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보냈던데. 예. 당원이세요? 아니 당원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언론인이라서 아마 그런 걸 보낸 것 그렇게 같아요. 분류를 해가지고 예. 예. 뭐 아직까지 저를 언론인으로 봐주시는 우상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전당원 투표를 결국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출구 전략으로서는 그러나 그 이전에 예. 이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예. 이건 진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그야말로 우리 뉴스K에서도 그대로 생생하게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사실 지상파에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초공천 폐지해야 됩니다. 온갖 문제, 정치권 문제 마치 그냥 암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 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박수치는 관중들. 이런 말을 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또 저런 말을 해도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회담 요구하고 그리고 청와대 가서 면담 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전 개무시 당하는 혹시 개무시 당하거나 혹시 받아들여서 영수회담을 하거나 영수회담 해도 옛날에 그 김한길하고 박근혜 영수회담 때 김한길 얼마나 그 개망신 당했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런 말하자면 짓밟히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안철수도 살고 그 이후 출구 전략으로서 전당원 투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전당원 투표로 결국 가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렇죠. 약속 파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추궁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예. 퇴로를 택하더라도 택하는 방식은 상당히 좀 전술적이어야 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그게 명분이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선다면은 예. 자기가 잘못해서 물러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글쎄 말이고. 정치인으로서는 그건 예. 사망선고입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전략적인 실수라고 봐요. 예. 김한길하고 그 통합을 덥석 받아들이면서 예. 그 명분으로 기초공천 폐지를 내셨던 것은 전략적인 실수예요. 그거는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그야말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약속 파기를 물으려면은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 포기 이런 걸 물고 늘어졌으면은 이렇게까지 콘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건 전략적 실수이긴 하지만은 예. 그러나 실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예. 여하튼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입장을 번복하려면은 명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명분을 얻는 그 수단이 바로 예. 수순이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 요구이고 그리고 청와대 직접 찾아가서 예. 한 거 아주 잘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짓밟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는 건데 예. 말하자면은 어려울 때 선택은 결국 넘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기가 선택할 게 아니라 예. 청와대로 공을 넘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모처럼 네. 정치력을 발휘한 그 말하자면 포인트를 얻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안 저 국가보안법. 이 책 때문에 검사, 국정원 요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조 사문서 행사와 모해 위조 증거 사용입니다. 김 과장은 앞서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게 유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모해 증거 위조와 사용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날조죄와 사실상 구성 요건이 같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쓴 저서에서 국보법상 날조는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같은 범죄 행위라면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형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죄를 적용했느냐? 황교안 장관은 이 책이 전대미문의 검사와 국정원 요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처벌의 근거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 2011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쓰셨죠? 썼습니다. 예, 제가 그 책 517페이지를 보니까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걸 말한다. 형법상의 위조, 변조는 물론 위조, 변조한 증거 사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형법에 대해서 특별법 관계에 보안법이, 국보법이 특별법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면 국보법 조항이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라고 책을 쓰셨어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법리에 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거관계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문서 위조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유독 국정원 처벌하는 데만 책대로 안 합니까? 같은 법의 해석이 일반 국민한테는 적용할 때하고 국정원한테 적용할 때가 다르게 돼서 되겠습니까? 일반인과 국정원에 대해서 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담긴 내용은 맞지만 일반적인 법리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유우성이 간첩 맞지 않느냐. 서울시 간첩 사건의 피의자인 유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끊임없는 증거 조작을 시도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 조작을 했다.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본안 사건은 1심 무죄가 났지만 검찰에서 유죄 증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검찰보안법, 국정원보안법이군요. 황 장관님. 저 얘기 한번 해보시죠.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만은 어째 간첩 조작 사건인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 황교안 장관, 이 국가보안법의 달인, 전문가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긴 한데 지금 아직 유호성은 간첩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예. 간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법과 원칙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유호성에는 간첩이다. 증거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간첩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황교안 장관이 말하고 있는 유호성이 간첩이다라는 근거에 검찰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증거가 그 동생 유가료의 증언뿐입니다. 아니 글쎄, 일단 어떤 간에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딴 식의 망발을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유호성이가 간첩이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는 것은 유호성 본인의 변호인과 유호성 본인의 항변을 듣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1심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자, 2심은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차가 나와가지고 지가 대법원의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이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재판이라는 거는 그 재판장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재판으로 말하지. 어디 다른 데 나와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니, 그리고 황교안이가 판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호성의 문제의 핵심은 그자가 간첩이라는 데 있는 거지 증거 조작이 아니다라는 식의 망발을 했다는 것은 진짜로 이건 탄핵을 받고도 마땅할 일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간다면은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추궁했을 때 황교안 장관의 답은 거의 이랬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양반이 1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가 나온 그런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이 사람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태도는 지극히 정략적인 태도죠. 아니 그거는 상식을 초월한 초법적인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야, 나 진짜 그 기사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법원이 판사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연판장 돌리고 아니 도대체 당신 뭐 하는 놈이야? 법무부 장관이면 검사나 제대로 감독해가지고 공소유지나 제대로 하라고 그래 이 사람아. 어디 있다 대고 유호성이가 간첩이란 이딴 망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야 진짜 참. 먼저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너나 잘해라며 원색적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방송 3사의 보도는 어떠할까요? SBS는 그런대로 팩트만 간명하게 전했습니다. K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말 욕설도 아니고 아버지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KBS 아닌가요? 대선 불복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두고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당은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고요. 곤혹스러워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MBC는 어떨까요? 여도 야도 다 같이 잘못했다며 물을 탑니다. 국회에선 연일 상대당의 연설 도중에 야유를 보내고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이 가관입니다. 손수조를 출연시켜서 두둔합니다. 보수 논객 황태순 씨는 최경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옹호합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의 그 기초 공약, 기초 무공천 공약을 갖다 뒤집은 데 대한 사과를 갖고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냐 아니면 월권이냐 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 빚고 왔으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처녀 연설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하신 겁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한 거죠. 자, 역사의 기록에 남는 공당의 대표로서 그건 누가 봐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연설은 원내대표로서 한 연설이 아닙니다. 156명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대표 연설입니다. 네. 그 자리에는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내 네. 최고위원이 네. 원내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대표 연설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고 충정이냐 월권이냐 월권 한마디로 충정이라는 표현이 말이 좋아서 충정이지 아첨한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인데 공식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공식으로 사과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사과한 것이지 네. 최경환 의원이 사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충정이냐 오바냐 네, 월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먼저 장군했으니까 먼 군 마트도 싸고 이 와중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 너나 잘해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뒷번에 와글와글 시끄러운 바람에 너나 잘해로 들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들어봅니다. 너나 잘해라고 반말한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라고 존대했는지 또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소음에 묻혀 잘하세요라는 말이 안 들렸는지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어디 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노종면 국민TV 뉴스K 앵커가 뉴스K 첫 방송에서 여러 얼빠진 언론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자, 서 이사님.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저 얘기 또 한번 해보시죠. 최경환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한 부분들. 뭐 사과했더만. 근데 저는 말이죠. 이게 아니 사과하던 날 말이죠. 곧바로 또 뒤치기를 합니다. 그 뭐 무슨 대변인하는 자가 홍지만이 그 SBS 앵커 이따위 어쩌고 했지 그랬지. 예. 한번 들어봅시다. 예.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진정성 있는 그 부분을 월권이냐 충정이냐 이따위 멘트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 저는요 사실 그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 이게 새누리당의 그 막말은 거의 뭐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뭐 입만 열었다면 막말이 나오는 건데 뭐 정말 야당의 힘이 무소불이고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기호에 맞춰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게 과거 야당도 양김 시대, 삼김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보스에게 충성하는 의원들이 예. 자기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누군가가 발언을 할 때 자기 보스를 욕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뭐 막말로 상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이명박 때도 뭐 어느 정도 그 여파로 없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삼김의 버금가는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유신 시대의 완벽한 귀환. 예. 쉬바 여왕의 귀환. 예, 그래서 아마 제가 한 이제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경환 씨가 결국은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막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밤에 그 상김 씨나 혹은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이런 사람들 그 당선에 불러가지고 격려해줘요. 잘했어. 돈도 주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진짜 구태 정치가 아니 예전에 누가 김성회 지금 남방공사 사장관 그 사람이 핵주먹을 휘둘렀을 때 MB가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심리인 건데 근데 아니 평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란 자가 그 당시의 막말을 그 뭐 저기 오늘 그게 또 사과를 왜 했는지 아세요?
텔레비에서 좀 조져서 그런 거야. 어느 방송에 SBS인가 거기서 보니까 뒤에 그 애들도 와 있었는데 그 배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그 사회지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식의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조지니까 예. 마지못해서 사과는 척 했는데 네. 사과하는 그날 대변인이 뭐 이따위 발언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을 질러놨죠. 기본적으로 예의와 금도가 없는 집단이에요. 예.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 여당이라는 게 정말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게 사회가? 줄 세우기 때문이죠. 줄 세우기. 줄 세우기. 그게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 예. 아니 사실 이명박이 때는 박근혜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명박이 1인 체제로는 못 갔어요. 예. 근데 이명박이 박근혜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완벽하게 야당이 여당 속에 야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또 차기 주자가 없으니까 또 차기 주자를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완전히 2인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박근혜에게는 좋겠지만은 결코 새누리당이나 네. 국가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뭐가 안 좋을까요? 새누리당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하죠. 몰락합니다. 물론 고령층과 영남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야당 몰락만큼 네. 엄청난 몰락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아주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차기 주자 부재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떠세요, 서 이사님? 네.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을 일하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야말로 우리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복락인데 네. 뭐 저는 노동자이면서도 예. 또 노동자가 아닌 뭐 희한한 처지긴 합니다만은 예. 토요일에 방송하는 게 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만은 미래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의 국민 TV의 국민 라디오를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싫어도 나와서 하는 거죠. 또 일요일 날 또 하라고 그러면은 또 싫어도 나와서 할 겁니다. 예. 인생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그것 좀 알아야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생인 겁니다.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왜 그걸 못 느끼시나? 참. 그러네요, 보니까. 네. 52년생인가? 예. 51년생인가?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주말 오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저희는 마지막 곡은 그 시바 여왕의 귀환으로 아무래도 시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합창 그거 대신에 우리 합창은 시바 다음에 돼. 여왕의 귀환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시바 여왕의 귀환을 들으면서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요. 지방선거를 맞아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방송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선택의 방도는 무엇인지를 또 제시해드리는 그런 기획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네. 개표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장시간 밤샘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말 그대로 개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개표 알바를 모집한다 이런 얘기구만. 그렇죠. 네. 여기에 지난 대선 불공정에 대해서 분개하신 분들이 다 가서 개표한다? 그럼 불공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행여라도 못된 짓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발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벌고 선거 감시도 하고 예. 좋네. 이러려고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생긴 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이거 뭐 사실 정말 모를 뻔했는데 네. 4월 11일까지입니다. 4월 11일 저녁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선관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선관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선관위에 지금 공지가 떴는데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 시도 홈페이지로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셔서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수 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 그리고 구 시군 선관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선착순 접수라고 합니다. 선착순. 빨리 해야 되겠네. 예,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얼마 줍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돈이 나와 있던데.
일당을 줘요. 예, 그렇죠. 네. 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지 그건 않을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꽤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네. 이 부정선거를 아주 원천 차단을 하는 부정선거를 차단하면서 돈도 벌어야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하여간 부정선거 때문에 뭐 이번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토크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